다음은 또 윤석열 네. 총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의도 정가에 네. 윤석열 X파일이 나돌고 있다. 네, 네. 이런 뭐 얘기가 흘러나와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네, 그렇죠. 늘 뭐 여의도 정가에는 이런저런 찌라시랄까 네. X파일이 나돌기는 네. 합니다만은 최근에 여당 의원실이 아니고 야당 의원실에서 네. 이런 X파일이 목격이 됐다. 네. 이렇게까지 어떤 정치 평론가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송영길 네. 민주당 대표가 25일 네. 그저께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네. 준비하고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송영길이가 그 말한 자리는 이제 조국수 집회 주도했던 개혁 국민운동본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개싸움이었잖아요. 뭐, 예, 개싸움을 개혁으로 뭐 개국본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줄여서 예. 개국본이고 예. 그 개가 예. 개싸움 뭐 조국 수호 뭐 예. 이런 거 떠드는 데죠. 서초동 집회 예. 거기 가서 주도했던 이제 사람들. 예, 송영길이가 얘기했는데 이게 송영길의 원래 오럴 해저드는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저 송영길 입이거든요. 아무 얘기나 막 해요. 예, 판문점 그 개성공단 폭파하니까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하고. 대포를 안 쏘고 예, 북한 핵 폐기 얘기하면은 미국도 핵 폐기하면서 갖고 있으면서 왜 북한만 안 하고 그러느냐. 도대체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리고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기러기 아빠는 술 먹다 죽고 기러기 엄마는 뭐 바람 핀다고 뭐 이런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또 문재인 미국 가기 전에도 네. 또 한 말씀 또 하셨잖아요. 뭐 미국이 민주주의 2등급이다. 우리는 그럼 뭐 등급도 없게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는 이 송영길이 말은 뭐 우리가 비중은 안 두지만 이게 당 대표가 그럼요. 그래서 정치 지지도 지금 1위가 나와는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안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고 내가 매일 체크하고 있다. 체크를 하고 있다.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예. 저거 국민들 어려운 거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거 안 하고 저런 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뭐 그 조국쇼 네. 그 집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도 네. 심상치가 않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개국본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2주 정도 네. 매일 더불어민주당 예. 뭐 국민의힘 쪽에 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쪽에 가서 시위하는데 뭘 하냐면은 검찰 개혁하라, 언론 개혁하라. 이 검찰 주장. 개혁 자기네 마음대로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윤석열도 쫓아내고 뭐 김호수 갖다 놓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이 검찰 그리고 개혁 언론 개혁할 게 뭐 있어요? 다 지금 친문 방송인데 신문만 조금 뭐 비판하는 건데 신문은 언제든지 비판하는 게 신문입니다. 예. 근데 할 게 뭐 있다고 저렇게 집회하는 데 가서 당 대표가 가서 참 한마디 거둔다는 게 정말 안심하죠. 네. 그러니까 이 개국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의 핵심이 이제 그 말은 검찰 개혁이지만 어차피 앞으로 네. 윤석열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해서 윤석열 죽여라. 네. 빨리 윤석열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 갖고 뿌려라. 그걸 그렇겠죠. 지금 독촉하는 그렇겠죠.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 정세균 전 총리 이분도 대권 도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네. 좀 감각을 잃은 거 아닌가 하는데 검찰 개혁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가 친문 저 패거리들한테 좀 표 좀 얻겠다는 거죠. 네. 정세균이가 저 웬만한 박테리아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잖아요. 네, 사람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정도로 낮으니까 저렇게 윤석열 두드리게 하고 친문한테 이게 딸랑거려야지 지지율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건데 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검찰개혁이 무슨 몸통이 윤석열이에요. 그 결국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국본이라든가 네. 뭐 송영길, 정세균, 이낙연도 뭐 네.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검찰 개혁의 이제 타켓은 뭐 박범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조직 개편이라든가 그래갖고 완전히 검수완박을 하는 네.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타켓은 윤석열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냥 몰고 가는 거죠. 예, 골이 몰고. 예,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냥 뒤통수 때리고 후비고 예. 막 인분 퍼붓고 온갖 더티한 건 다 하겠다. 그게 이제 팩트가 나온 게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가까운 윤대진 네. 검사장 그 뭐 형이 뭐 윤우진인가 뭐 옛날 네. 용산 세무서장 하던 사람 네. 그 사람하고 뭐 윤 총장하고 뭐 가까워서 뭐가 있다 또 이거고 또 윤 총장의 또 장모 뭐 부인 뭐 이쪽 갖고 좀 터뜨리겠다 뭐 이건데 뭐 수사했던 걸 검사로서 장모라든가 처가 쪽은 좀 뭐 그러니까 본인 것을 이제 예. 과거에 수사했던 것들까지도 봐줬다. 예. 이 의혹을 계속 예. 제기하겠다는 그래서 계속 추미애가 뭐 지금 그러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추미애가. 네, 다 뒤져서 뭐 하다못해 뭐 길 가다가 밤에 전봇대 옆에서 쉬한 것도 노상방뇨로 다 걸겠다는 거죠. 노상방뇨 뭐 소급 입법 해가지고 처벌하겠다 이거죠. 아니 과거에 이런 그 정치 공작의 사례가 우리가 너무 봐봤죠. 네. 뭐 과거도 아니에요. 사실 재보선 때만 하더라도 오세훈 서울시장 무슨 생태 땅 패러가 뭐 그렇게 별의별 얘기가 지금 나왔죠. 아무 얘기도 없고 네. 사실관계로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십몇 년 전에 신발 머시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게 이제 정치 네. 공작인데 그 대표적인 게 뭐 김대엽의 네, 이해창 그렇죠. 아들 네, 병역 그렇죠. 의혹. 얼마 전에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네. 언론 그 여론 조작 공작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정치 공작들 아닙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된 것도 드루킹이 공세운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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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조작해가지고 댓글 조작해가지고 그런 거부터 제대로 좀 잡아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이가 난 저렇게 얘기한 게 우리나라 정치의 발전을 한 20년, 30년 뒤로 끌어놓은 거다. 옛날에도 이 정도까지는 집권당 대표가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아직은 정치 행보를 시작을 안 했는데 정치 행보만 시작하면은 자기들이 모아놨던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무슨 얘기들을 꺼내갖고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융단 법격을 가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또 김호수 또 뭐 검찰총장 후보자나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런 딸랑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텐데 결국 지켜줄 거는 뭐 본인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국민의 성원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모략과 네. 콧물수수 냄새가 풀풀풀 네. 이렇게 난다 하면서 정말 집권당 대표가 네. 열세를 뒤집기 위해서 뭐 네거티브 아주 흑색선전 마타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네, 뭐 네거티브 선거전이라는 게 정치판에서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없는 사실을 부풀리고 그렇게 뻥튀기 해갖고 마타도 흑색선전하면은 정치판은 완전히 흙탕물 그렇죠. 싸움으로 번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표 선거에서 그 홍영표한테 뭐 0. 몇 %로 이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문 지지도 못 받고 예, 이게 당 대표가 됐지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 개국보이나 뭐 친조국 행사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자꾸 한마디씩 해서 정기 누수라는 그렇죠. 건가? 뭐 자기들의 그런 비밀사항으로 걸, 딱. 나도 이만큼 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위세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송영길의 이런 발언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가지 장점들만 지금 부각되고 가능성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정말 경계해야 할 일. 또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총장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하겠지만 참모들이 꽤 중요하죠. 뭐 지금까지 낸 메시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뭐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노동 전문가나 뭐 통일 전문가도 만나고 여러 가지 저는 활동은 좋은 걸로 봐요. 특히 뭐 중산층, 서민층, 뭐 자영업 뭐 이런 거 어려운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는 건 좋지만은 앞으로 이제 정치 게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상대방이 더티 플레이 하면은 그걸 막아서야죠. 근데 더티 플레이 한다고 상대방이 칼 들고 있는데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상대방이 칼로 치면 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반기문 고건이가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칼 들었으면 자기는 화살 들어야죠. 예. 예,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상대방이 미사일 들었으면 여기도 미사일 쏴야 되고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판이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네. 인정하는 게 돼요. 예. 이준석 이번에 국민의힘 대표 후보 나온 게 방송 제가 많이 같이 나가봤거든요. 예. 근데 방송에서 가만히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주장하면 꼭 한 마디 걸치고 가요.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게 된다 이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그 방송 말싸움하는 것도 공부를 했대요.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 토론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토론을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인정하는 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검객 중에 아주 최고 검객이죠. 수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칼 쓰는 데는 그렇죠. 누가 윤석열 총장을 따르겠습니까? 네, 근데 칼을 잘 쓴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비겁하게 뒤에서 찌르는 놈도 있고, 그렇죠. 뭐 지붕에서 급습하는 놈도 있고, 또 칼에 독을 발라가지고 하는 놈도 있고, 그래, 별놈이 맞아요. 다 있는데 그런 걸 이겨내야죠.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 책 보니까 신음류라는 검수예요. 신음류.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하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서 해요. 상대방이 오른팔 내면 자기도 오른팔 내밀고 똑같이 하니까 그 적이 당황해가지고 전쟁을 못하는 거, 싸움을 못해서 이겼다 해서 그거 신음류라고 그런 책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칼싸움 하는데 칼을 신사적으로 잘 쓰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비겁한 더티 플레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전략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히려 송영길의 발언이 예방주사를 좀 놓아준 그렇죠. 것 아닌가. 그렇죠.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경각심을 갖고 그렇죠. 내가 철저히 대비해야겠구나. 말하자면 뒤통수를 갈기고 그렇죠. 옆에서 그냥 찌르고 정봉법이 아닌 그렇죠. 그런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거기도 총장이죠. 네. 근데 왜 20일 만에 그만뒀겠어요? 뭐 제사상 퇴주잔부터 퇴주잔. 지하철 표 끊는 것부터 뭐 요만한 것을 가지고 계속 침소봉대하고 언론은 새로운 거니까 자꾸 쓰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해찬 그때 언론 플레이를 또 잘 이해찬 얼마나 독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독한 얘기 막 하고 하니까 본인이 아이고 못해 하고서 그냥 나자빠진 거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권에 이렇게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 여권 측의 이런 음해성 공작이 또 판을 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기를 우리 윤 대표와 제가 같이 그렇죠. 촉구를 하십시오. 그렇죠. 팩트 체크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빨리빨리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준석 SNS 하는 거 봐요. 잘해요. 주호영 후보자가 그랬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 가려면은 지리산도 가고 설악산도 가서 연습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 803만 다니던 사람이 뭔 얘기냐? 5번이나 오른 다섯 번이나 오른 사람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또 그 나경원 그 후보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화물차다. 거기는 이준석은 스포츠카 뭐 모양만 좋은 스포츠카다 하니까. 근데 이준석은 나는 전기차 주문해서 사람만 태울 거다. 화물 태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듯하잖아요. 이렇게 즉석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SNS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겸사해서 윤석열 총장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당대표 이런 경선 과정도 유심히 지켜볼 텐데 속으로는 누가 됐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굴까요? 저는 뭐 신진 세력이 좀 되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그래서 새로운 바람도 좀 불고 20대, 30대를 또 잡으려면 좀 바꿔 자기는 경험과 경륜이 있는 이제 또 연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딱 이렇게 결합하기를 바라겠죠. 저는 뭐 영선이나 초선이나 할 거 없이 물론 불안하긴 하죠. 그 사람들이 대선 관리나 경륜이 없는데 불안하긴 한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환멸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제1야당을 통해서 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좀 바뀌라고 지금 자꾸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좀 젊은 세력이 와서 좀 새로 판을 좀 짜는 그런 좀 계기가 좀 저는 됐으면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사실은 11월에 네. 대권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당 대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모든 네. 당무의 그렇죠. 우선권을 대권 후보가 가져가도록 그 당원에 딱 규정이 돼서 그럼요. 권한이 다 꼴이 넘어갑니다. 그 당대표 5개월짜리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이미지만 주면은 네.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또 대권 후보가 가는데 네. 같이 그 외연을 확장할 수 네.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네. 본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표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노년 세대라든가 이쪽은 보수 쪽이 강하고 지금 40대 네. 이쪽은 또 민주당 쪽 네. 친문으로 콘크리트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20, 30 세대를 잡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당대표, 제일 싫어하는 당대표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네.